이게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이게 사냥길로 들어오는 게 극장가예요. 영화 그러면 저희 제작사도 다 망하나요? 아니 그 반대예요. 영화 제작 회사들은 오히려 더 저기 컨텐츠 수요가 더 폭발을 해가지고 더 시장이 넓어져요. 옛날 저기 극장가에서 이게 볼 때마다 이게 틀려요. 이게 호불호가 완전 확 갈려버려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극장, CJ, CGV 같은 극장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저기 손님들이 안 가고 그 대신 사람들이 컨텐츠 수요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마다 극장 한번 가려면 1년에 저 어렸을 때만 극장 한번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극장 구경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극장 한번 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게 옛날 촌에 있던 저 같은 사람들 옛날에 돈도 없고 시내 갈 일도 없으면 한 저기 극장 가서 영화 구경할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컨텐츠 수요가 이게 여러 시장의 다각화라고 해요. 예전에 영화 제작을 하면 대부분의 수익이 극장으로부터 그 티켓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티켓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저기 나중에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나요? 극장에 영화를 찍으면 극장에서 티켓으로 돈도 벌고 저기 비디오나 DVD로 해서 하고 요즘은 이제 그 플랫폼 사업으로 많이 넘어가죠. 그쪽으로 해서 2차적으로 돈이 나오고 3차적으로 이제 케이블 TV에서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오로지 극장 티켓비밖에 없어서 수익이. 이제 지금 보면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보면 저기 컨텐츠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겁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싸고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대형 고급 컨텐츠들이 굉장히 싸게 이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극장가들은 대부분 망해요. 그냥 그냥 사업 모델을 그대로 하던 식으로 하면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극장의 하드웨어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이제 그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기업이 회생을 하겠죠. 근데 옛날 방식으로 저기 영화 틀어가지고 티켓 넣고 저기 뭐냐 콜라하고 팝콘 팔아먹어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주권과 해가지고 한번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보통 시대가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이게 틀려져요. 이게 보통 IT 시장이 이게 열리면서 어떤 저기 업종이 망했냐면 예전에 저희 중고차 장사할 때 그 캐피탈 직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저기 뭐냐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아. 얼마 안 돼. 근데 젊은 나이에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로 벌었냐? 네, 그 DVD 그거로 해가지고 이게 DVD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요즘은 다 없어졌죠. 비디오 대여점이나 DVD 대여점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데다 물건을 납품을 해줘요. 그 DVD 같은 거나 비디오 그걸 납품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떼돈을 벌었대. 겁나게 떼돈을 벌었대. 20대에 그 DVD 유통 그거로 해가지고 돈을 겁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망해요. 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요즘 비디오 가게나 DVD 집에서 DVD 보는 사람 있나요? 비디오 보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망했어요. 왜? 누가 이제 그 시장이 없어졌어요. 거의. 요즘 비디오 DVD 대여점 있나요? 없잖아요. 요즘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보지. 인터넷으로 다 보지. 그 플랫폼으로 보지. 누가 비디오 DVD로 봐. 안 보잖아요. 제가 옛날 그 중고차 장사할 때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데 이 양반이 나중에 중고차 장사 와가지고 캐피탈 직원으로 왔는데 제 거래처냐고. 제 거래처는 아니고 하여튼 좀 친했어요. 그냥 거래처는 아닌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캐피탈 직원으로 이제 온 거야. 이제 사업 다 말아먹고. 예전에 그 비디오 DVD 시장이 할 때는 돈을 무지하게 벌었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막판에 이제 사업에 큰 게 손대고 이게 엎친 데 겹친 게 사기까지 당해서 거의 거지가 됐다고 하더라고. 거의 그냥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벌어들인 돈을. 30살쯤에 이게 중고차 캐피탈 직원으로 이제 이게 흘러 들어온 양반이야. 보통 중고차 하다는 사람 보면 다른 사업 하다가 깔끔하게 말아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이제 그 양반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시대를 잘못 읽었다고. 그 옛날 DVD 하니까 또 생각나. 명성황후 스토리가 또 있는데. 명성황후도 예전에 그 DVD, 그 양반도 인터넷으로 DVD를 이렇게 이렇게 파는 그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 사이트를 했었어요. 그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고,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지분을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지분을 5천만 원인가 1억을 넣고 거기로 이제 거기 들어간 거야. 직원으로 같이 지분을 넣고.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 나중에 대기업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분을 원래 투자한 거에 3배인가 4배인가 매덕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고, 대기업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DVD 이쪽 쇼핑몰을 했다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그때 계속 그걸 했으면 저 양반처럼 나도 그지가 됐을 거라고. 왜냐면 DVD 시장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어떤 대기업에서 인수를 해갔어요. 그 회사 사이트랑 그 회사를 갖다가 꽤 비싸게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성황후가 처음에 5천인가 1억인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3배인가 4배 주고 그걸 팔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자기는 지분을 조금 넣고 이제 사장님 지분이 대부분이고,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저거네. 이게 시대를 잘 팔고, 그 시대 사양 산업에 들면 접을 때 확실히 접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명성황후하고 캐피탈 그 직원분하고 둘이서 한 분은 끝까지 DVD 시장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쫄딱 망해서 중고차에 캐피탈 직원으로 들어왔고, 우리 명성황후는 거기에 대주주는 아니지만 거기 직원으로 들어와서 지분을 싣고 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지분의 한 3배인가 4배를 팔고 이제 팔아 나온 거야. 나중에 나도 그때 그냥 버텼으면 이제 그때 이게 이사회 같은 걸 열리죠. 비슷하게 회사가 좁아서 이사회라고 좀 그런데 이사회 같은 걸 열리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게 빨리 이게 수능하고 빨리 그 대처를 해야 돼요. 원래 사업이란 게, 경영이란 게 그래.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올라온 자리가 사양산업 자리인데 계속 그걸 갖다가 막 고집 피우고 있어. 그럼 나중에 계속 그 적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누적이 돼요. 계속. 예전에 어느 정도 가다가 DVD 비디오 가게들 다 없어지기 시작해, 하나씩. 그때쯤에 이제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가 이제 아예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누적다 홀라당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최고 경영자들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 말하면 또 재벌들도 이거 편드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최고 경영자의 그 시대적인 그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들은 그게 틀려요. 직원들은 자기가 아무리 시대적인 감각이 있고 뛰어난 그 기술이나 능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있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그 조직사에서는 이게 공무원처럼 비슷하게 이게 완전히 하여튼 깝깝해. 그냥 위에서 이게 조직화가 돼. 그러면 고목나무처럼 딱딱해지잖아. 그러면 이게 새로운 뭔가 이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파구를 나는 신입들이 대부분 그런 조직사에서는 못 버텨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 보통 직원들은 이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 특히 임원 중에서 이게 그 회사의 말단, 이게 좀 노조분들한테 또 이게 내가 욕먹을 수 있는데, 이게 보면 확실히 임원들하고 제가 임원급 출신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확실히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대부분 임원급 출신들은 앞뒤가 꽉 막혔어. 이제 제가 퇴직한 임원급, 아니면 나중에 이게 중고차 장사하다 보면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자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중고차 거래 같은 걸 해보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 임원으로 있던 임원급 출신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진짜 꽉 막혔어, 사람들이. 그냥 꽉 막혀서, 그냥 하수도 구멍 막히듯이 꽉 막혀서, 임원급 출신들에게.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당연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예를 들면 신입사원부터 해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갔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매착심도 있고 이해는 하지만, 이게 시대가 변하는 거를, 이게 나이가 들면 시대가 변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다 그래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뭔가 변하는 거를 싫어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똥값이 되는 거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매형이 그러는데, 매형은 이제 기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저 컴퓨터 때문에 이제 열받는 거예요. 컴퓨터를 모르니까. 근데 신입사원들 컴퓨터를 잘 아니까 어떻게 돼요? 왠지 자기가 뭐 저기 구닥다리 인생 같기도 하고 나중에 뭐 나오게 되죠. 보통 이게 나이가 보통 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특히 조직생활 오래 이렇게 안정적인 조직생활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깎아봐요. 그냥 이게 고목나무처럼 딱 굳어버려요. 내 임원 출신들 저기 사업가들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아 진짜 깝깝해. 아 야 내 속으로 하면서 야 저 양반 조만간 말아먹게 생겼다. 저렇게 융통성도 없고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고 대부분 그래요. 임원 출신들 이게 나중에 창업한 사람들 보면 진짜 깝깝해. 일단 첫 번째 이게 뭔가 고객을 대하면 고객을 대하는데 고객에 자기가 갑인 줄 알아. 왜냐면 임원으로 살면 이게 거의 평생 이게 갑으로 살아왔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이게 하다못해 저기 식당이나 이런 뭐 구멍가게라도 차리면 문제 사업을 하면 처음에 조그만 회사들은 사장이 직접 다 영업을 뛰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를 숙여야 돼. 근데 임원 때는 그럴 일이 없어. 별로 임원급 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임원급 출신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깝깝하게 진짜 깝깝해.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보면 좀 약간